안녕하세요. 공개 B형 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액세스 문제풀이를 할 거고 예제는 신화공 교재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암호는 5745%이에요. 열어주시고 지금 3작업을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 있는 신화공 교재 3권의 228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같이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은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이제 그중에 보고서를 수정하는 문제가 15점, 그리고 폼에 관해서 나머지 5점이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어 문제는 크게 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고서를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보고서는 씨앗별 주문 현황이라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씨앗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레이아웃 보기나 디자인 보기로 열게요. 자,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디자인 보기로 수정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레이아웃 보기를 하게 되면 디자인 보기와 보고서 보기의 중간의 형태로 속성을 수정하면서 결과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좀 편리한 보기 형식이죠. 네, 가끔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른 디자인 보기 가서 하시고요. 이제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막 이제 가야 되는데 꼰대가 되고 있나 봐요. 저는 디자인 보기가 편해요. 전 디자인 보기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레이아웃 보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은 보고서를 좀 열어볼게요. 자,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면 레코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열리고요. 자, 이것을 레이아웃 보기로 열게 되면 자, 안에 있는 레코드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레코드를 보면서 속성을 같이 할 수 있고, 자, 지금부터 수정을 하는 메뉴들의 대부분은 속성에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속성 창을 열어주시면 돼요. 보셨어요? 자, 또는 디자인 보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강사들을 따라해요. 그러면 본문의 어떤 영역이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속성 창이 열려요.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되나요? 저 잘 안 해봤어요. 레이아웃 보기를 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대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문제 보고 저랑 같이 풀이해봐요. 저랑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에서 이렇게 일단 속성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 우리 핵심어는 반복이에요. 자,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그래서 문제가 일단 나눠지네요. 자, 다시 또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하시오 그랬는데 씨앗 코드에 갑자기 꽂히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에서 할 거잖아요. 그럼 머리글 영역에 씨앗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글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런 말이라서 뒤쪽에 제가 슬래시한 뒤쪽에 나오는 저 씨앗 코드가 나중에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 문제 푸는 데 딱히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단어가 아니니까 집중하지 마요. 자, 우린 반복에 일단 집중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구역 전에, 그리고 페이지를 변경하라는 거예요. 구역 전에. 자, 지금 제가 박스한 단어들이 집중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쇄 미리 보기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제가 씨앗 코드가 그냥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 데이터가 A1355로 끝나요. 자, 2번 페이지를 넘어가면 A3200 그리고 A902 자, 그리고 3번 페이지 정도 가니까 B0012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페이지에 드디어 찾았어요. 이렇게 B0012가 잘려서 뒷페이지에 한 줄이 넘어가 있잖아요. 구름 머리글은 제가 보니까
확인은 저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하단에 지금 파란색 박스가 구름 머리글로 보여져요. 그럼 구름 머리글이 페이지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빨간색 박스처럼 데이터가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제목을 한 번 더 표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따 4페이지까지 한번 와서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지 바꿈도 할 거라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거는 지금 화면에도 보이듯이 B20082 보이면 그 아래에 이제 다음 레코드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자, 우리가 수정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 보기를 하거나 디자인 보기 하면 된댔어요. 저도 레이아웃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 보기를 하면 오른쪽에 속성 창에 씨앗 코드 머리글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떤 건지 대충 알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우리 기초를 잡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디자인 보기를 제가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를 하면 제일 위에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게 있네. 보고서 머리글은 어디 갔을까? 자, 이 위에 보고서 머리글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씨앗 코드 머리글이라고 보이세요? 제가 일부러 확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씨앗 코드 바닥글도 보이네요. 씨앗 코드 머리글에 이렇게 바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속성 시트를 열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자, 오른쪽 속성 시트에서는 구름 머리글이라고 보이는데, 자, 왼쪽에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는 씨앗 코드 머리글이라고 보이네요. 그래요. 속성 시트에서는 씨앗 코드 머리글이 없고 구름 머리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눈치껏 구름 머리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씨앗 코드 머리글 찍어요. 전 직관적인 여자라서. 구름 머리글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레이아웃 보기도 상관없겠죠? 구름 머리글을 잡아줄 거니까. 저도 레이아웃 보기 해볼게요. 저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름 머리글은 자, 두 개였죠.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복을 할게요가 제가 포인트라 그랬거든요.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잡아주는 것. 자, 이게 페이지마다 반복할게요 라는 표시예요. 자, 그리고 구역 전에 페이지 바꾸라 그랬잖아요. 페이지가 바꿔지게끔 하시오. 변경되도록 하시오. 자, 변경이라는 말은 바꾸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바꿈이라는 메뉴를 쓸 거예요. 클릭을 해보시면 없음, 구역 전, 구역 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는 전에 바꾸라고 변경시키라고 했으니까 전이에요, 전.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바로 보여지면 참 좋으련만. 자, 보고서는 지금처럼 페이지의 개념이 들어가면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로 바꿔보시고 뭐 1페이지에 A0077밖에 없네. 2페이지 넘어갔더니 135, 3, 4페이지 지금 레코드가 넘어가지 않아서 크게 넘어가는 데이터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확인할 일이 없어졌다 이제. 자, 하나밖에 확인이 안 돼요. 우리 레코드 보고서에 표현되고 있는 레코드들은 같은 씨앗 코드일 때 하나의 페이지에 인쇄가 될 것이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레이아웃 보기를 하시거나 디자인 보기를 할게요. 저도 이번 프리반은 레이아웃 보기를 하려고 정말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하여 디자인 보기를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레이아웃 보기라서 아래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들이 박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해볼까요? 동그라미 2번은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정렬. 자, 보고서에서 정렬이란 메뉴는 매번 출제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정렬이라는 메뉴는 그룹도 하고 정렬도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메뉴 중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보고서 레이아웃 중에 디자인. 그리고 그 하단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보고서 가장 아래, 눈을 아래로 쭉 이렇게. 제가 쭉이라는 단어 되게 잘 쓰죠. 쭉쭉 강사라고 해야 될란가 봐. 자,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미 씨앗 코드로 그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잘 보시면 오름차순도 적어져 있어요. 자, 모든 그룹은 정렬을 기초로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렬을 하지 않으면 그룹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룹도 되어 있고 정렬도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문제에서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라고 지침을 한 말은 첫 번째 제가 지금 박스들을 해놓은 이 데이터들을 절대 수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하시면 안 되고 1차 기준이 될 거예요, 이게. 자, 정렬을 추가하시오 그랬으니까 아래 단어 중에 정렬 추가를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겁니다. 다 하셨어요. 자, 위에 확인을 해보면 씨앗 코드가 00771355로 진행하고 있고 같은 씨앗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가 14일에서 23일로 빠른 날짜에서 늦은 날짜, 오래된 날짜에서 최근에 가까운 날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렬 및 그룹화는 다 쓰셨으면 닫으셔도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이였어요. 3번 문제 풀이 할게요. 본문 영역에 그래요. 본문에 씨앗 코드 필드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하지 않도록 그랬어요. 자, 우리 속성 중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레코드와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가 중복되어 표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레코드와 동일해요 이러면 중복되고 있구나. 중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메뉴 이름이 굉장히 상이하죠. 그럼 저랑 같이 메뉴를 찾아볼게요. 씨앗 코드 필드 값이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씨앗 코드라고 알려줬는데 본문에 있는 씨앗 코드는 구름 머리글에 씨앗 코드가 있으면 그 씨앗 코드 아래쪽이 본문에 있는 씨앗 코드예요. 자신이 없나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구역을 보시면 이제 정확해지겠죠. 확대 안 시킬게 여러분들도 보세요. 씨앗 코드 머리글에 씨앗 코드가 하나가 있고요. 자, 본문 영역에 씨앗 코드가 한 세트가 있죠. 씨앗 코드 머리글에 있는 씨앗 코드는 레이블 상자예요. 문자만 보여주는 상자. 자, 본문 영역에 있는 씨앗 코드는 텍스트 상자예요. 데이터를 바운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 있는 씨앗 코드라고 했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속성을 가시면 되겠고 레이아웃 보기 하고 있는 친구들도 씨앗 코드 제목 아래에 있는 애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속성 창에서 중복을 찾으셔야죠. 천천히 내리세요. 자, 나는 중복되는 데이터는 표시를 하지 않을게요. 자, 많이 내리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자, 영어로 온 클릭이 눈에 잘 띄어요. 영어기 때문에. 영어가 나오기 직전에 있어요. 중복 내용 숨길게요. 아니오를 이해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레이아웃 보기 있는 분들은 바로 보이죠? 씨앗 코드가 4번씩 반복되고 있던 것이 한 번만 보이네. 디자인 보기 하고 있던 친구들은 보고서 보기를 하든 레이아웃 보기를 하든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풀이였어요. 이제 4번 문제 풀이 해볼까요? 자, 4번 문제는 본문 영역에 이렇게 영역을 지칭을 했네요. 그러면 본문 영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처럼 3번은 다시 보시면
본문 영역에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뒤에 씨앗 코드 필드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은 본문 영역에 하고 끝났죠. 자, 메뉴는 배경 색이에요. 자, 교차 행으로 변경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 같아요. 자, 본문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는 본문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레이아웃 보기에 있으신 분들은 속성 시트의 누름 단추를 눌러서 본문 선택을 해주시고, 자, 배경색의 커서를 넣어서 오른쪽에 꺽쇠 단추 누르고 교차행 이렇게 잡아주시면 화면에 바로 색이 들어올 거예요. 4번 문제 풀이였습니다. 5번 문제 풀이해 볼까요? 5번 문제도 문제 한번 읽어보죠. 씨앗 코드 바닥글에, 그래서 이제 안에 또 바닥글 영역을 이렇게 안 하고 바닥글에 txt 주문 횟수 컨트롤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씨앗 코드 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가 돼야 되는 컨트롤 원본을 잡을 거고요. 자, 표시 예로 5회를 줬고 엔드 연산자를 주지 않아도 엔드를 쓰셔야 돼요. 자, 우리 설명을 좀 해볼게요. 씨앗 코드 별이라는 말을 이제 엑셀도 하고 액세스도 하고 이렇게 중첩으로 하다 보면 엑셀에서는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별 조심해요, 별 막 이렇게 제가 별을 강조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별 이렇게 묶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학급에 성별별로 또는 성적별로 뭐 이런 말 하면 성적 같은 애들끼리 묶으라는 거고 A등급, B등급, C등급 기분 나쁘지만 묶어달라는 거고 또는 성별별로 남녀 이렇게 묶어달라는 거죠. 그럼 씨앗 코드별은 씨앗 코드끼리 묶으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데이터끼리. 자, 얘네들 뭐예요? 그룹. 이거나 조건도 될 수 있어요. 조건이 될 수 있어. 그럼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느냐? 다른 곳에서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쿼리도 할 거잖아요. 쿼리에서 이거 할 거예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이 그룹이나 조건을 처리하는 것을 누가 해주냐면 그룹 바닥글이 해줘요. 그러면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의 컨트롤에 함수식을 넣으면 알아서 그룹별로 계산을 하게 되고 보고서 바닥글 영역의 컨트롤에 똑같은 함수를 쓰면 보고서 전체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늘색 박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네. 집중하지 말자. 자, 그리고 전체 레코드 수는 그럼 자, 레코드 수는 별이 받아요. 그래서 수를 해주는 카운트를 쓰시고 괄호를 하나 열고 괄호를 하나 닫아요. 다른 함수들은 안에 필드명을 쓰지만 우리는 필드와 관계없이 레코드로서 자리를 차지하면 무조건 셀 거예요. 그래서 별을 달아요. 모두 다 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카운트 별을 쓰면 결과로 개수를 세잖아요. 1, 2, 3, 4, 5. 나는 아이스크림 5개 있어요. 5. 이렇게 셀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답으로 나와요. 그럼 5가 답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회를 붙이래요. 자, 어떤 데이터의 앞뒤에 연결을 해야 될 때는 결합연산자 AND를 넣고 문자일 때는 쌍따옴표를 해서 써주고 함수일 때는 계속해서 수식을 진행하면 돼요. 우리는 문자 회를 붙일 거니까 AND 회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다 쓴다? 컨트롤 원본에 쓴다. 속성은 컨트롤 원본이다. 같이 가봐요. 자, 오른쪽 속성 창에서 일단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씨앗 코드 바닥글에 있는 txt 주문 횟수에 커서 잡고요. 컨트롤 원본에 쓸 건데 등호 카운트 괄호 열고 별림이다. 자, 계산이 끝나면 뒤쪽에 회라는 문자를 연결하자. 자, 다른 속성란을 클릭을 하시면 주문 횟수 바닥글이니까 지금 블럭이 이렇게 가죠. 4회라고 적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미리 보기 그림이 나오는데
1번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라고 똑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답이 되겠어요. 자, 큰 1번 문제 여기까지 풀이할까요? 자, 이제는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저장을 예로 닫아주세요. 자, 2번을 풀이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주문 현황 폼에서 그랬어요. 자, 저는 화면을 안 움직여도 여러분은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고 또는 레이아웃 보기로 자, txt 수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뭐뭐 하면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앞쪽의 문제에서도 봤어요. 폼을 수정할 때도 나오죠. 자, 뭐뭐 하면 이런 말을 이벤트라고 한다. 자, 이벤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사건은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매크로도 아니고 이벤트 프로시저로 쓰래요. 자, 이벤트에서 메시지 상자는 MSG 박스예요. 매크로에서도 메시지 상자는 MSG 박스예요, 여러분. 그럼 메시지 상자는 어떻게 만들지? 자, 그거 먼저 보자고요. 자, 메시지 박스의 구성은 자, 박스에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메시지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시고 문자를 가정해서 쌍따옴표를 했어요. 그리고 단추를 정의를 해요, 우리가. 어떤 단추가 있는지. 오케이, 뭐 확인, 취소 단추가 있는지 또는 예, 아니요 단추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제목을 써줘요. 이게 메시지 상자의 큰 구성이에요. 이제 물론 단추 안에 기본으로 뭔가를 누를 때 이런 말이 나오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메시지 박스에 그럼 내용이 들어가는 곳, 단추를 정의하는 곳, 제목을 정의하는 곳, 우리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메시지 박스예요. 자, 이 메시지 박스 중에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인기 품종입니다. 자, 단추에 해당한다는 것은 확인입니다. 자, 확인을 영어로 하면 OK예요. 자,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제일 위에 X표 앞에 있는 인기도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 메시지 박스는 어떻게 써야 될지 느낌이 오세요? 다 왔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는 패스. 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자, 아래 지시사항이 더 있잖아요. 자,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자, 이 면이 또 나왔어. 이벤트인가? 자, 위에 클릭하면, 포커스가 이동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런 건 이벤트고요. 지금처럼 txt 수량의 값이 10 이상이면 이런 거 조건이지. 이 조건에 맞으면, 자, 맞으면 인기 품종을 줄 거고, 10 미만 6 이상이면 면 또 나왔어. 보통 품종을 줄 거고, 그 외에는 비인기 품종을 줘요. 구성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if, else if 문을 사용해서 넣는데요. 자, if 문의 구성은 자, 메모장 안 열고 글씨 삐뚤빠뚤 하겠지만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잘 넣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if 문의 구성은 if, then, 그리고 실행문, 그리고 else if 쓰라고 했잖아요. if 나왔으니까 또 then, 그리고 실행문, else, 실행문, 그리고 마지막에 and if까지. 글씨가 이제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if then, else, if then, else, and if 이렇게 외워요. 그럼 저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지. if는 조건문이에요, 여러분. 조건을 처리하는 함수이고 조건을 처리하는 프로시저이고 그래요. 엑셀에서는 if가 그대로 함수로도 쓰이고 XS에서는 IIF라는 함수로 바뀌어요. 그럼 위에 문장에서 면자가 나오기 전까지 then 앞에다 쓰는 거예요.
den이 우리 한국어로 면이거든요. 이면 이렇게. 그러면 txt 수량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그러면 그 사이에 txt 수량이 표시된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실행문을 해줘요. 자, 인기 품종이 실행문이에요. 자, 인기 품종을 넣어주는데 인기 품종을 그냥 넣나? 이렇게 빵 넣을 수는 없어요. 프로시에서는 항상 이게 느닷없이 들어가는 건 없어. 어디다 넣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어디다 넣어요? 메시지 박스에 넣어요. 자, else if then이 또 나오죠. 자, 아니면 10 이상이 아니면 자, 그 다음 조건은 사실 10 미만 6 이상이면 이거예요. 자, 한국어가 어려워요. 저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우리의 좋은 한국어가 참 어렵다고 수업을 해줘요. 자, 10 이상이면 이라고 한번 이미 다 털어냈잖아요, 조건을. 자, 여러분들 중에 10을 뭘로 해줄까? 체질량 지수가 이러면 기분 나쁠라나? 뭐 10 이상인 사람 손 들어 그랬어요. 손을 막 들겠죠. 그럼 앞으로 나와봐요. 이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시켜요. 자, 다음으로 5 이상인 사람 손 들어 이러면 10 이상인 사람은 손 들어요? 안 들죠. 왜 이미 빼서 내가 운동을 시켰잖아요. 자, 10 이상인 사람들을 골랐으면 10 이상인 조건을 한번 처리하면 남은 데이터는 모두 다 10 미만이 돼요. 자동으로. 그럼 10 미만인 말은 진짜 쓸데없는 말이고 안 해도 되는 말. 자, 그럼 아래에 우린 뭐만 쓴다? txt 수량이 뭐 이상이면? 6 이상이면만 쓴다. 이렇게 써야지. 자, 그러면 보통 품종 줄 거예요? 실행문은 보통이야. 그런데 문자를 생으로 줄 수는 없다. 우린 어디다 넣어야 돼? 메시지 상자에 넣어야 해. 자, 그 외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줄 수 있어요. 또 앞은 참 불친절했는데 뒤에는 친절해. 그 외에는이라고 안 쓰고 정말 나쁜 출제자는 뭐라고 써요? 6 미만이면이라고도 써요. 그럼 6 미만이라는 조건은 있어도 처리하지 않는다. 있어도 우리는 그 외이면 이렇게 잡는다. 자, else가 그 외이면이에요. 비인기라고 메시지 상자에 출력한다. 그리고 이 if문을 생략하시면 돼요. 자, if then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까지 쓰는 거고요. 자, 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해야 되는 실행문. 자, else가 아니면이에요. 자, 아니었을 때 다시 한번 만약에 두 번째 조건에 맞으면 실행문 하나 주고. 자, 둘 다 모두 다 아니면 세 번째 실행문 주고. if 끝. 자, 머릿속에 쏙쏙쏙 넣어봅시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써봐요. 자, 이거 읽느라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 잘 잊어버렸나? 자, 주문 현황 폼에 txt 수량에 값 포커스 할 때 쓸 거예요. 그럼 폼 중에 주문 현황이라는 폼에 디자인 보기 하시고 txt 수량에 이벤트를 줍니다. 온갖 포커스.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요. 자, 코드 작성기로 작성합니다. 확인. 자, 우리 프리베이트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쓸 거예요. 자, 교재 답에서는 들여쓰기도 되어 있고 참 예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예쁘게 쓸 예정입니다. 그냥 쓸 거예요. 자, 만약에 출발해야지. 만약에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txt 수량이 크거나 같아요. 부등호를 쓰면 바로 선택이 돼요. 10이면 자, 메시지 박스에 인기 품종을 적을 거예요. 자, 메시지 박스 띄어쓰기 하나. 아래쪽에 메모지 나오죠? 프롬프트가 메시지예요. 인기 품종이라고 쓸 거고 자, 이 메시지 상자에 단추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쉼표. 단추는 VB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우리는 확인 단추 하나밖에 없죠. OK, only. 자, 노란색 메모지에 타이틀 적으래요. 자, 메시지 상자의 제목은 인기도 분석이었어요. 자, 이런 메시지 상자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붙을 좋아합니다. 복사. 자,
아니면 else.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출발.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이 이번에는 6 이상이면 자, 메시지 박스 만들어 주세요. 붓. 자, 보통 품종. 자, 아니면 else 또 들어가죠? 자, 아니었을 때 메시지 박스 또 들어가요. 비인기 품종. 자, 그것도 아니면 어떡하죠? 뭐 그것도 아니면 어떡해요? 이게 끝난 거지. and if로 막아야지 이제 끝 이렇게. 맞게 썼는지 볼까요? 자, 프로시저 창 닫으시고 주문 현황을 폰보기로 여신 다음에 수량에 커서를 놓고 잠깐 기다리세요. 보통 품종 10 이상인 된 곳에 클릭하면 인기 품종. 자, 6 미만인 데이터에 클릭하면 비인기 품종입니다. 자, 문제 3번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